자, 2020년 5월 17일 돈 되는 주간 전략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일단 어떻게 시장이 흘러왔는지를 좀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코스피를 보면 자, 일단은 횡보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0포인트. 제가 이제 상단을 1950포인트를 잡아 드렸었는데 약간 들쑥날쑥하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는 1950포인트를 하회하면서 횡보 구간을 만들어 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여기서는 상방과 하방이 갇힌 그런 박스권 형태가 지속될 수가 있고, 이 이후에 이제 상승을 하든지 혹은 하락을 하든지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우리 시장 옵션 만기가 끝났고요. 미국 시장도 옵션 만기가 마찬가지로 끝났습니다. 자, 우연치 않게 같은 주 목요일 금요일에 연이어서 옵션 만기가 끝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옵션 만기가 끝난 이후로는 수급의 방향이 좀 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은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개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상승한 모습으로 좀 마무리가 되었네요. 그래서 약간 도치 형태가 되긴 했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차트 분석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죠. 이런 도치, 상승 후에 이런 도치가 나오면은 반락하는 그런 경우가 좀 다반사로 나오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 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요. 코스피는 다시 주봉으로 봤었을 때의 1950선에서 이제 걸쳐 있는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3주째 이런 박스가 만들어져 있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 주도 일단은 시장은 박스권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인덱스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지난주에 급등했던 종목들을 좀 보면은, 자, 키스트네요. 키스트 같은 게, 이건 약간 그 수치상 그 액병 때문에 이제 수치상이 이렇게 높게 나온 것 같고, 급등한 종목은 아니고, 제일약품 같은 경우는 뭐 목요일 금요일 연속으로 급등이 한 종목인데, 일단은 뭐 당뇨 신약이 이제 유럽에 임상을 할 거다라는 그런 뉴스 때문에 좀 올랐고, 동화기업은 2차 전지 관련주죠. 2차 전지 관련주가 메인이 아니었는데, 메인 산업이 아닌데, 원래 목재 관련된 회사인데 그 사업을 좀 확장을 했죠. 2차 전지 쪽으로. 그러면서 두각이 된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거래가 굉장히 없었어요. 보면은 거래가 굉장히 없었는데, 지난주에 좀 2차 전지 이슈가 있었죠. 그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만나면서 그런 좀 테마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약간 필 받은 그런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산그룹에서 이제 매각안이 결정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서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그러면은 그 매각된 자금이 두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두산 중에서도 이제 우선주 쪽에 일단은 이런 모멘텀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좀 급등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뭐 제일파마홀딩스, 수젠텍, 뭐 이런 종목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 정도는 이제 키트, 그리고 뭐 두산 피어셀은 두산그룹 매각안, YBM넷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줄어드나 했는데 이태원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다시 늘어났고, 자, 그러면 이제 등교가 일주일 미뤄지고 뭐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했죠, 지난주에. 자, 그러면서 이제 각광받은 종목 중에 하나. 그리고 뭐 조이맥스, 뭐 게임주고요. 현대리바트, 가구, 두산솔루스도 역시나 두산 매각. 네. 그리고 그린플러스, 뭐 스마트팜 종목인데, 일단 일본 매출이 높아요. 이런 기업들은 역시나 거래량이 없다가 지난주에 거래량이 폭발을 하면서 따라서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거래량이 터진 첫날 보셔야지 돼요. 지금 거래량이 터져서 지금
5일째가 이미 지났고 내일이 되면 이제 6일째가 되는데요. 이럴 때에 굳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과감히 포기를 하셔야 하는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NH 한국사이버결제. 굉장히 지금 상승세가 무섭죠. 온라인 결제 플랫폼인데 우리가 잘 아는 뭐 페이코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는 기업이죠. 우리도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거의 4만원 선에서 매도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5만원 후반대까지 급등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굳이 뭐 따라갈 생각은 저는 없고요. 뭐 녹십자 웰빙도 녹십자 MS와 같이 묶어서 일단은 녹십자 그룹을 올해 저는 되게 집중해서 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그런 그룹인데요. 제가 매년 그 연말이 되면은 내년에 어떤 그룹을 볼 겁니다. 대형 그룹 혹은 어떤 뭐 중소형 그룹이라도 이런 그룹주를 제가 설명을 드려요. 미리 찍어서. 근데 올해는 녹십자 그룹을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이유는 뭐 채팅방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녹십자 웰빙이라던가 혹은 뭐 녹십자 MS 같은 경우들이 조금 끼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녹십자 셀, 녹십자 랩셀 뭐 이런 종목이 있고 녹십자 홀딩스 같은 거는 이제 굉장히 좀 무거운 종목이죠. 그래서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그런 무거운 종목 위주로 그리고 뭐 트레이딩을 하실 분들은 이런 녹십자 웰빙 혹은 뭐 녹십자 MS 같은 녹십자 MS 같은 경우는 이제 혈장 때문에 지금 코로나 치료제에 두 갈림길이 있는 상태죠. 항체냐 그리고 혈장이냐 이런 건데 이제 혈장 쪽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혈장 관리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오이즈 뭐 역시나 게임 관련주고요. 자, 게임 관련주들이 실적이 은근 괜찮게 나왔어요. 지금 실적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은 물론 대장주가 NC소프트죠. NC소프트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NC소프트도 지금 70만 원을 돌파해서 신고가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전 게임주는 매매를 하지 않아요. 게임주는 잘 몰라서 뭐 다른 종목도 잘 모르지만 게임주는 특히나 잘 몰라서 그런데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에게 저도 이제 게임을 하지만 물어보죠. 그래서 게임을 해보라고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게임을 직접 해보시고 판단을 하는 게 게임주 같은 경우는 저는 가장 정확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중국의 판호라는 모멘텀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우리나라가 관계가 우호적으로 바뀔 때가 되면은 항상 뭐 화장품, 면세, 항공 뭐 이런 그리고 뭐 카지노 그리고 이제 게임, 엔터 이런 것들이 쭉 연결이 되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시진핑이 우리나라에 이제 방한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난주에 뉴스 나왔던 걸로는 방한을 올해 안에는 하겠다라는 일단은 뉴스가 나왔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 보면은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수급이 문제예요. 수급이. 자, 그래서 지난주 수급을 보시면은 연장 5일 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2조 3천억치 샀네요. 2조 3천억을 사고 자, 외국인은 1조 8천억을 팔고요. 외국인은 코스피를 연장 5일 팔았습니다. 굉장히 좀 드물면서도 위태위태한 거죠. 근데 이제 외국인이 일단은 지금은 매도를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3월부터였죠. 3월부터 공매도 금지를 시켰어요. 그게 이제 3개월 했었는데 이제 6월이 다가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공매도 금지를 시켰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을 매도를 하면은 내 곳간이 점점 비는 거고 이제 곳간을 채울 때가 됐죠. 네, 그럼 곳간을 채워야 되는데 그럼 요게 이제 순매수로 돌아서는 때까지는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그게 확인이 되면 그때 들어가는 게 저는 괜찮다고 좀 보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매도세가 계속 뭐 줄지도 않고 뭐 좀 늘었다고 볼 수도 없고 애매해요. 그렇다고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3천억이 넘으면 일당 일별 3천억이 넘으면 매도세가 큰 겁니다. 작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은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관은 뭐 샀다 팔았다 하고 있고요. 가끔가다 연기금이 들어오는 날, 나가는 날이 지금 들쑥날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쪽은 좀 수급이 좋다고 보기엔 좀 애매하고요. 이쪽도 지금 트레이딩 구간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거의 마찬가지죠. 금액이 당연히 코스피보다 줄어들지만 개인은 5일 연장 샀고요. 외국인은 하루 빼고 4일이 매도였습니다. 근데 하루도 이거 샀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금액 8억치만 샀네요. 그리고 기관도 4일치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투 쪽에서 일단은 조금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종목별 장세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이라면 수급이 좀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도 지수는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방송은 2주 전에 했는데 이제 채팅창에서는 저희가 이제 매일 만나니까 채팅창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번 주,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화웨이가 뉴스에 나오느냐 마느냐를 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화웨이가 나왔습니다. 자, 트럼프가 지금 바이든한테 밀려요. 선거가. 이렇게 선거 사전 조사를 좀 해보면은 조사를 했는데 지금 약 8%가량 트럼프가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옛날에 힐러리와 트럼프가 했었을 때에도 당연히 힐러리가 이긴다라고 그런 투표가 나왔고 그래서 샤이 트럼프가 그 지지층이 나중에 선거에서 이제 투표를 행사하면서 트럼프가 이겼지만 일단은 지금 불안한 거예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그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았을 때 코로나 이전 상태에서는 트럼프가 압도를 했거든요. 민주당의 어떤 후보가 나오던 트럼프가 조사를 하면 항상 이겼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처를 못했다라는 국민들의 의견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다시 되반등을 했지만 그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급하죠. 올해 말에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이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돈을 막 찍어내라 그러면서 이제 연준도 공격하고 막 그러면서 주가 부양을 주식을 다시 올리면 되는구나라고 해서 주가를 V자 반등으로 올려놨지만 그래도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이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이제 중국을 공격을 하는 거죠. 너네 탓이야. 중국 너네 때문에 코로나가 발발을 한 거고 니네에서 나왔으면은 니네가 잘 막았어야지. 왜 이걸 퍼지게 해?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온갖 이유를 막 대면서 중국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달러도 이전에는 이제 약달러를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바꿉니다. 강달러로. 달러를 강세로 만들어야 돼. 자, 이 말은 국채 발행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채팅창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다른 길로 갔네요. 파웨이에 이제 제재를 하겠다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돼서 자, 이 추가 제재가 9월부터 시행이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이 되죠. 당연히 시행이 되는데 9월에 시행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한국 반도체 투톱 당연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겠죠. 자, 새우 등이 됩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은 대화웨이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은 붕괴 작전에 한국도 동참하라는 압박이다라고 이제 관련된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글로벌 시장에서 참 자랑스럽게도 국내 이 두 개의 기업이 탑2를 점유를 하고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D램이라던가 낸드 플래시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데, 자, 보시면은 이제 파웨이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이냐면은 스마트폰이라던가 혹은 5G 관련된 네트워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장비를 만들어서 다시 글로벌리하게 이제 수출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유럽에서 특히 이제 좀 많이 가죠. 왜냐면은 가격이 당연히 쌉니다. 중국 제품은.
근데 이 제품을 만드는 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이제 핵심이겠죠. 반도체에 들어가는 것들이 사실은 뭐 미국 반도체도 들어갔고요. 국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도 들어갔고, 그리고 대만의 TSMC라는 그쪽의 반도체도 들어갔습니다. 자, 그랬는데 자, 미국은 뺐어요. 미국에 이제 어디를 뺐냐? 뭐 퀄컴, 뭐 이런 통신칩 빼고, 뭐 마이크론, 뭐 D램 빼고 다 뺀 거예요. 다 뺐는데 그래도 이 파웨이가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보니 자, 파웨이가 어디서 부품을 받았냐? 이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 TSMC에서 받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대만 업체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막히면은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국내에 더 달라고 하겠죠. 국내 업체한테 지금도 더 달라고 하고, 이러니까 이제 미국은 하지 마라, 주지 마라라고 일단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약간 압박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미국, 중국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수출 규제가, 자, 이렇게 반도체, IT를 제가 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 이슈 때문이었어요. 지금은 일단은 다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하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현금화를 해서 좀 대기를 했다가, 자, 보시면은 이게 격화가 더 돼서 이게 이제 다른 업종으로 확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이런 전 산업으로 이제 넓히게 되면은 이 제3국 기업과 중국의 교류를 차단할 것이라는 얘기다. 결국은 미국이 가끔가다 드는 카드가 있죠.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서 니네가 쟤네 도와주면 니네까지 다 묶어서 벌을 줄 거야 하는 이런 약간 깡패짓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해야지 되고요. 그래서 약간은 방어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금 1950선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방어적으로 시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목요일, 이번 주죠. 이번 주 목요일에 중국은 3월 달에 보통 열리는 이 양회라고 합니다. 두 가지의 이제 회의가 있는데 가장 큰 회의죠. 연중 행사 중에. 그래서 이 양회 보면은 전국 인민대표대회 그리고 인민정치협상회의 이 두 개의 를 합쳐서 양회라고 하는데요. 최대 정치 행사입니다. 연중. 자,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그 넓은 땅덩어리에 사는 대표들이 다 모여요. 베이징으로 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고 막 손 들고 막 이런 것들인데, 자, 일단은 왜 중요하냐? 중국에서 그 연도 혹은 계획, 뭐 예산안, 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보면은 경제 성장률을 제시를 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3월 달에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이벤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리게 되는데, 자,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했습니다. 항상. 자, 그래서 중국은 매년 양회에서 경제 성장 목표치를 발표했다. 자, 그랬는데 코로나19로 경제 직격탄을 맞은 만큼 성장률 목표치에 대해선 제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3에서 3.5% 수치가 발표될 것이란 전망에 맞서고 있다. 자, GDP 이야기인데요. 이거를 하려면 일단은 자, 1분기 중국의 1분기 GDP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8%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걸 보시면 아시려면은 일단 중국의 그 시진핑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몽이라는 그런 로드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몽이라는 게 있고요. 자, 쉽게 로드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2050년 그리고 이 가운데 몇 년이 있나요? 2035년. 자, 그리고 여기서 2020년.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2020년이죠. 지금이 2020년인데요.
자, 2020년까지 중국을 어떻게 만들었냐, 어떻게 만들고 싶어 했냐. 샤오캉이라는 게 있습니다. 샤오캉. 글씨가 좀 개판인데, 샤오캉. 자, 샤오캉 뭐냐면은, 자, 못 살던 중국, 솔직히 중국 잘 못 살았잖아요. 근데 중국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샤오캉은 뭐냐면은 좀 풍족하게 좀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2020년까지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해서 이런 샤오캉 시대를 만들자라는 거였고요. 자, 2035년이 되면 뭐냐면은 바로 이제 선진국입니다. 자, 선진국을 2035년까지 가는 거예요. 자, 선진국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 샤오캉을 기반으로 자, 2020년까지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좀 풍족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면 안 되죠. 사회주의가 현대적인 사회주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15년 동안이죠. 15년 동안 자, 이렇게 노력을 해서 선진국으로 들어간다 이고요. 자, 2050년이 되면 뭐냐면은 강대국입니다. 자,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2050년. 자, 여기까지도 어떻게 돼요? 15년입니다. 자, 이렇게 30년 동안에 이제 올해부터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이미 있었어요. 자, 강대국은 뭐냐면은 다시 이제 여기서 그 현대화된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자. 그래서 최강대국이 되겠다라는 게 중국 몽입니다. 시진핑의. 자, 그런데 이 샤오캉이 되려면은 보는 게 있어요. 바로 GDP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걸 우리가 뭘로 봐요, 솔직히. 이 GDP라는 지표로 보거든요. 그래서 GDP가 6% 이상 돼야지 돼요. 자, 그런데 잘 지켜왔어요. 처음에 막 7%까지만 올라가고 좋았는데 6%까지면 경착륙 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도 그런데 6%를 끝끝내 지키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6%가 나온 거죠. 6.8%가 지금 저번 분기가. 근데 아직 세 분기가 남긴 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끌어서 올리는지,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3%를 가지고 진짜로 발표를 할 건지, 발표를 안 하고 이제 연말 그리고 내년 초에 가서 1년 2020년 GDP가 얼마네라고 발표를 할지, 자, 이거를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중국몽 샤오캉을 지금 만들어가는 시기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되고, 올해가 그 마지막 목표치를 만든 해인데 딱 코로나가 발생을 한 거죠. 자, 이런 로드맵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GDP가 발표하는 자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 이번 코로나 일단 중국에서 발생을 한 거는 일단은 기정사실화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잘 막아냈는지, 방역을 어떻게 했는지, 자, 그러면서 시진핑을 또 신격화를 해야 합니다. 네, 사회주의이고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자, 시진핑의 리더를 잘 해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방역을 마무리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포장을 잘 하겠죠. 잘 포장을 할 거고요. 자, 이러면서 미국을 건드릴 수 있어요. 네, 미국을 건드릴 수가 있는데 건드릴지 안 건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에서 이제 발표를 할 때 미국을 건드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가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중국을 마구마구 공격을 하죠. 어쩔 때는 좋은 친구라고 했다가 어쩔 때는 막 욕을 했다가 막 이러는데 왔다 갔다 하죠. 트럼프도.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중국에서 받아치는지, 그래서 왜냐면은 중국도 당연히 알잖아요. 트럼프가 왜 이러는지. 트럼프가 지금 조급하구나라는 걸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우리는 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포커스가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에서 좀 급등한 종목들을 제가 자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미국에서 테마가 형성이 되면은 우리 시장에서도 테마가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테마가 만들어진 종목들을 좀 유심 있게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자, 미국에 이제 소렌토 테라퓨틱스라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네, 항암 관련된 벤처 기업인데요.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어요. 자, 이 기업이 스카이로켓을 쌌습니다. 네, 초급등을 해서 뭐 244%까지 올라갔다가 장중 244%까지 올라갔다가 마감은 아마 158%인가로 마감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시외에는 한 4. 몇 % 정도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어떤 종목인지 아시겠죠? 어떤 테마인지. 자, 코비드 19, 자, 안티바디. 자, 보시면은 자, 100% 이네비션 했다고 합니다. 자, 100% 억제를 시켰다고 해요. 치료제를 개발했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이 기업이 지난주 금요일 날. 자, 그러면서 244%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자, 그래서 이 소렌트 테라퓨틱스라는 이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월요일 날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은. 자, 근데 이제 어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있냐면은, 자, 이걸 먼저 봐야 되겠네. 자, 유한양행과 미국 소렌토가 합작 설립한 면역항암제 개발사 이뮨아시아가 상장주관사를 선정하며 IPO 닻을 올렸다. 자, 2019년 기사입니다. 2019년 11월. 자, 그래서 이제 유한양행, 소렌토, 이뮨온시아라는 기업이 있죠. 그래서 이뮨온시아라는 기업은 2, 3년 안에 코스닥에 상장시키는 게 좀 목표고요. 2년이라고 쳐도 2021년이겠죠. 내년이니까 상장 이슈는 없고. 자, 이 유한양행이 이 소렌토 테라퓨틱스에 120억을 댔어요. 돈을 댔고, 이 소렌토 테라퓨틱스, 소렌토라고 해야 되겠네. 소렌토는 파이프라인 기술만 제공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기술력이 있는 회사는 소렌토, 그리고 돈을 댄 곳은, 투자를 한 곳은 자, 유한양행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소렌토 테라퓨틱스 일봉인데, 이거 뭐 완전 초급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스카이로켓을 쌓았는데 빵 하고 쌓았는데, 그래서 244%까지 올라갔다가 243.51%네요. 그리고 종가는 158.02%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이 미친 거래량이 터졌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지 되는데, 자,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을 보면은 아까 보신 유한양행. 자, 유한양행입니다. 자, 유한양행 없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아무 이슈가 없었습니다. 네, 잠잠하게 흘러갔고, 왜냐면은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 끝나야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이 3월 27일이 있었어요. 3월 27일에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면서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쭉 빠진 날이 있거든요. 이때에도 소렌토에서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그런 뉴스가 한번 나왔습니다. 이미. 그러면서 그게 반영이 됐던 캔들이거든요. 이날이. 자, 근데 이때의 소렌토는 정작 자, 3월 27일이에요. 자, 요런 캔들을 보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발표는 이게 뭐 뉴스가 샜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당 기업에는 이슈가 그렇게 크게 없었는데, 혹은 뭐 발표를 안 하진 않았겠지만 뭐 눌러놓고서 일단 최대한 채워놓고 여기서 모았을 수도 있고요. 알 수가 없지만 일단은 소렌토 같은 경우는 뭐 캔들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투자를 했던, 소렌토에 투자를 했던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그 뉴스로 인해서 이만큼 올라갔다는 거죠. 자, 고가가 유한양이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거든요. 근데 26%가 올랐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은 이 소렌토가 급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게 이제 테마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유한양행이 급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유한양행 우선주도 있죠. 자, 우선주도 이날 이만큼 튀었었고요. 29.85%까지 튀었었네요, 고가가. 자, 그러면서 역시나 금요일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에도 뭐 이슈는 없었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일단 외국인이 들어와 있죠. 네, 최근에 들어옵니다. 슬슬. 자, 이런 거 보시면은 여기서 우선주 게임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좀 보시면 되겠네요. 뭐 이때도 좀 외국인 슬슬 들어왔고요. 그래서 유한양행 뭐 더 급등을 바란다라면은 유한양행 우선주 같은 종목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기업이 더 있습니다. 바로 이제 차바이오텍이에요. 자, 차바이오텍이 미국 바이오벤처와 면역항암제 합작사 설립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설립이 했다가 아닙니다. 자, 보시면은 자, 차병원 그룹의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기업인 차바이오텍이 미국의 항체 신약 개발 전문회사인 소렌토사와 JV 조인트 벤처 뭐 합작 투자 회사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를 설립한다입니다. 한다. 근데 이게 지금 이거 같은 건 2016년이에요. 예. 자, 2016년에 8월에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네.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솔직히 모르겠고,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보시면은 왜 제가 일단 하진 않았다라고 하냐면은, 자, 차병원에 따르면 소렌토와 면역 항암제 개발을 위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기로 합의는 했어요. 합의는 했는데 실제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건데, 자, 그래서 두 회사가 200만 달러씩,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한 25억 정도가 되겠죠, 지금. 근데 아까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120억을 투자했고, 차바이오 같은 경우는 각각 25억씩 공동 투자를 해서 차바이오텍이 51%, 소렌토가 49% 지분을 각각 보유하게 된다. 약간 예전 삼바와 바이오젠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일단은 차바이오텍이 그래서 가지고 있게 됩니다. 차바이오텍의 자회사로 편입된다라고 써 있는데, 제가 좀 많이 뒤져봤는데 일단은 이런 기업이 일단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예. 일단은 뭐 안 보이게 하고 뒤에 있을 수도 있죠. 어떻게든 만들 수는 있으니까. 뭐 페이퍼 컴퍼니는 아니겠지만 어떻게든 만들 수는 있지만, 자, 일단 눈에 보이진 않는다. 이 이뮤논시아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 JV 같은 경우는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제가 못 찾았다. 자,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이 소렌토가 이 개발해서 얘네들이 이제 기술력은 있지만 이거를 이제 만들어야죠. 예, 만들어서, 그러니까 공장이나 뭔가를 이제 위탁을 해야지 돼요. 생산을 해야지 되는데, 자, 이 항체를 배양을 해야 됩니다. 배양. 근데 배양하는 기술이 이제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뛰어난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CMG 제약 같은 경우가 공장 생산 시설이 있고, 자, 그런 거를 봐서는 일단 이 차바이오텍과 CMG 제약에 묶어서 약간 모멘텀을 가지고, 이번 모멘텀을 가지고 테마로 묶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차바이오텍과 CMG 제약까지 넣어서 지금 요번 이 소렌토 테라퓨틱스라는 기업의 테마로 좀 묶어서 내일부터 장 초반이 아니라 시장 전부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차바이오텍을 3월 27일 날 보니까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슈가 없습니다. 음봉 떠 있고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도 않았어요. 물론 이제 차바이오텍 최근에 굉장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차바이오텍은 지금 코스닥 150 편입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이 이제 다시 좀 살아나 있고, 제가 오늘 뭐라고 할까요? 주제로 한 고진감래의 그런 종목이다. 물론 이제 19,000원이란 가격은 제가 이제 15,000원서부터는 계속 사세요 했던 종목인데, 지금 가격은 좀 비싼 감이 솔직히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최소 25,000원까지는 보는 기업이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싫지는 않대. 어느 정도로 분할 매수를 좀 해서 들어가도 좀 나쁘지 않은 기업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못 잡은 분들은 CMG 제약도 추천을 드렸죠. 4,000원 밑에서. 자, 4,000원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결과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래서 4,000원 밑에서 잡으시려고 했던 종목 CMG 제약도 또 이제 많이 올라갔습니다. 또
이것도 이제 뭐 내일 당장 잡는다라고 치더라도 비중은 크지 않게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비중은 본인에 맞게 좀 푸트를 잡으시고, 이 4개의 종목들은 좀 보시면서 이 소렌토 모멘텀, 소렌토 테마가 생기는지 좀 보시면서 내일 시장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